예, Q&A 이제 여기 봤더니 역량 강화 모델과 관련된 Q&A네요.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역량 강화, 그 다음에 하나는 위기 개입이네요. 역량 강화 먼저 보겠습니다. 역량 강화, 우리가 임파워먼트, 권한 부여, 뭐 단어가 많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아무튼 역량 강화의 기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랬어요. 역량 강화의 기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보관. 예, 그래서 역량 강화라는 것의 기원은 인보관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인보관을 이제 그 기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19세기 미국 흑인 운동이나 19세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소셜 무브먼트, 흑인 운동, 여성 운동 뭐 등등의 흑인 운동이나 여성 운동 등의 어떤 이런 인권 운동에서 찾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뭐 그 좀 또 사회적 어떤 1980, 90년대, 70, 80년대의 사회적 영향에서 찾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기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인보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인보관에 대한 기원은 뭐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뭐 어떤 게 맞느냐, 뭐 틀리느냐 이건 아니에요. 기원은 뭐 여러 사람이 각자 갖고 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기원에 가깝다, 뭐 아니다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은 좀 열어두시고요. 인보관을 기원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읽어볼게요. 인보관 운동을 기원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기원은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을 둘죠.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죠. 그런데 이때 어때요? 크게 두 가지 흐름. 자선조직회가 물론 먼저 출발했고 인보관이 조금 나중에 나왔는데요. 이때 크게 차이가 나죠. 자선조직회는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인보관은 우리 구조도 봐야 된다. 그래서 자선조직회는 빈곤을 누구 탓했죠? 개인 탓했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절제하고. 그러나 인보관은 뭐죠? 야, 이거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 인정해야 된다. 구조 문제 인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인보관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해보자가 있는 거예요. COS는 우회 방문원이 와서 그니까 내 말 좀 잘 듣고 이렇게 조금 해봐요. 뭐 이런 교정적, 온정적, 뭐 교정적 태도라고 좀 얘기하죠. 그래서 뭐 어떤 책은 교정적 태도 안에는 우월감이 깔려 있고 뭐 이런데 인보관은 그게 아니죠. 동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 인보관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일을 못 간다면 우리가 한번 타가소 만들고 우리가 타가소를 짓자. 뭐 타가소 시스템을 이제 가져보자 라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보관 운동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보관 운동은 환경이 개인에게 힘과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개입하려고 했으며 사회를 개혁하고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사회운동의 방법들을 사용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역동에 초점을 두었다. 즉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에 뭐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가 되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힘을 발견하고 그걸 사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각에서 인보관 운동이 뭐죠? 역량 강화의 기원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량 강화의 핵심이 뭡니까? 클라이언트를 사회적 위약자, 도움이 필요한 자로 보던 시각, 병리적 관점에서 강점 관점으로 바꾼 거죠.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어때요? 스스로 성장하고 싶고 자기 힘을 발견하고 사용하고 싶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량 강화에서 강조하는 거, 임파워먼트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여달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서 활용하고 또 내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내 주변의 자원을 찾아서 개발하고 쓰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보관의 시각이 임파워먼트 이제 모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19세기 후반 미국 흑인 여성들은 백인의 차별과 불평등한 서비스에 대항하기 위해 사회 개혁적인 활동들을 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역량 강화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자는 역량 강화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내재되어 왔던 관점이고 70년대 체계 이론, 생태체계 관점, 정치학, 사회학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현재의 모델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역량 강화에서 우리가 이제 잘못 또 이해를 하면 역량 강화는 클라이언트만 개인적 차원에서 내 안에 힘을 발견하고 내 안에 힘을 사용하고 주변 자원을 활용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역량 강화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개인적 차원도 있지만 관계적 대인적 차원도 있고요. 또 유사한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동맹을 맺고 해서 사회 구조적 변화도 같이 주장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역량 강화의 개입 차원은 대인적, 개인적, 사회 구조적 차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역량 강화라는 건 정말 뭐 어느 날 갑자기 확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우리가 뭐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 배웠듯이 그런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볼게요. 예. 학자에 따라 위기 유형을 분류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우리 교재는 앞에서 보셨겠지만 발달적 위기, 예. 그 다음에 상황적 위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실존적 위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들을 학자들에 따라서는요, 또 좀 더 세분화하기도 해요. 그래서 발달적 위기를 다시 둘로 나눠요. 그래서 발달적 위기를 발달적 위기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용어를 쓰냐면 변천적 위기라는 거라서 이걸 또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적 위기 있잖아요. 이거를 또 둘로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상황적 위기를 다시 둘로 나눠서 상황적 위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재나 재해, 자연재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하는 재해,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푸실 때 요 발달적, 상황적, 실존적 개념, 요 용어로 하고 요거의 예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쪼개서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까지 아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가 맞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볼게요. 발달적 위기 중에 아까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이혼, 재혼, 이민처럼 어떤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생기는 위기를 변천적 위기로 이런 것만 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발달적 위기라는 게 생애 전환점마다 갖는 어떤 위기잖아요. 생애 전환점마다. 근데 그 중에 이혼이나 재혼, 이민처럼 어떤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생기는 위기만 따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뭐라 그런다? 변천적 위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구분하면 이제 좀 더 쪼개지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상황적 위기, 상황적 위기가 뭐였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도 나한테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기는 그런 위기죠. 누구에게나는 아니지만 누구라도 생길 수 있는 거. 이례적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위기로서의 충격은 가장 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에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이런 어떤 외부 사건에 의한 것. 그래서 상황적 위기는 외부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뭐 가족 중에 누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뭐 이런. 근데 또 이걸 둘로 나누는 사람은 인재나 재해, 뭐 자연재해, 산사태로 우리 집이 무너졌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재해만 따로 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예, 여기선 자연재해, 인재 다 포함시켜서 이런 경우에는 또 상황적 위기를 둘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실존적 위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불안과 관련되는 요소잖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위기 구분이 학자에 따라 좀 더 쪼개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나왔을 때 어떤 분류 기준으로 어디까지 사용했나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 안에 제시된 문제 안에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위기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꼭 기억해야 될까요? 위기는 기회가 위험과 함께 공존한다는 얘기를 했죠. 오로지 위험만은 아니다. 그 다음에 위기는 성장과 변화의 씨앗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기가 성장과 변화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위기는 살면서 누구라도 겪습니다. 예, 겪어서도 또 겪을 수 있죠. 이게 위기의 보편성이에요.
그런데 위기는 또 무슨 성이 있었죠? 고유성. 동일한 위기를 겪더라도 누구는 그 위기에 매몰되지만 누구는 어때요? 바닥을 치고 올라가더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 같이 생각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